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금 우리는 3차 세계대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직접 경고한 충격적인 시나리오, 만약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전쟁을 일으킨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근 들어 국제사회에서는 만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동시에 러시아가 유럽을 공격한다면 이라는 가상 시나리오가 점점 현실적인 우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이제 단순한 가정을 넘어 나토의 전략 논의 테이블에 실제로 올라온 주제입니다. 오늘은 나토 사무총장이 공식 언급한 중국, 러시아 동시전쟁 시나리오를 심층 분석하고 나토와 세계 각국의 대응 전략, 그리고 이 사안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이슈의 시작점이 된 나토 사무총장의 공식 발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7월 7일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러시아가 동시에 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나토 내부에서만 논의되던 양면 전쟁 시나리오가 공식적으로 공개된 첫 사례입니다. 마르크 류터 사무총장은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양국이 동시에 군사행동에 나선다면 미국과 나토 그리고 동맹국들은 전례 없는 안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런 사태가 현실화되면 인류는 3차 세계대전의 문 앞에 서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가정이 아닌 나토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만큼 현실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대만 해협 무력 시위가 반복되면서 두 강대국의 동시 군사행동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실제로 동시에 군사행동을 개시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먼저 두 나라의 최근 행보를 보면 전략적 공조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강력한 제재로 러시아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중국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2024년과 2025년 상반기 중국과 러시아는 여러 차례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했으며 경제, 에너지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해 들어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러시아가 유럽 동부, 특히 발트 3국이나 폴란드 등 나토 최전방 국가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점점 더 현실적인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군사력 현황과 최근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러시아는 국방비를 전년 대비 42%나 대폭 증액했습니다. 이는 유럽 전체 국가들의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준으로 러시아가 군사력 증강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군수산업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 이란, 중국 등과의 군사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는 포탄과 미사일 등 군수물자를, 이란으로부터는 드론과 첨단 무기 기술을, 그리고 중국으로부터는 각종 부품과 첨단 기술을 지원받고 있다는 점이 여러 군사 전문가와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발트 3국, 폴란드, 핀란드 등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은 이미 군사력 증강과 방어태세 강화에 돌입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맞서 나토와 서방 국가들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을까요? 2025년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 대비 2%에서 5%까지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에게 더 이상 미국의 군사력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자주국방과 방위력 증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토는 인도, 태평양 4개국과의 협력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와의 정보 공유, 군사훈련, 공동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유럽과 아시아 양쪽에서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대전의 양상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사이버 공격과 정보전,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사이버 공간에서 서방 국가들을 겨냥한 다양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사이 유럽 주요 국가의 정부기관과 인프라, 언론사, 금융기관 등에서 수차례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러시아와 중국의 국가지원 해커 조직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여러 정보기관과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정치인, 언론인에 대한 협박 등 다양한 하이브리드 전술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토 정상회의와 같은 주요 국제 행사를 앞두고 러시아와 중국이 정보전과 사이버 공격을 통해 서방의 결속을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와 한국의 역할, 그리고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간의 이해관계가 가장 치열하게 충돌하는 전략 요충지입니다. 특히 주한미군의 존재와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이라는 불안정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러시아가 유럽을 공격하는 양면 전쟁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한반도 역시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기지를 동아시아 전진기지 및 보급선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 역시 이 틈을 노려 군사적 도발에 나설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이후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며 미사일 시험 발사와 군사훈련을 빈번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 일본, 호주 등과의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외교적으로도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세계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동시에 전쟁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는 미군 전력 분산, 동맹국 지원의 한계, 국내 정치적 부담 등 여러 문제를 동반할 것입니다. 둘째, 유럽에서는 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공격에 맞서 신속하게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방위비 부담과 정치적 혼선으로 인해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셋째, 동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호주,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맞서야 합니다. 특히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 충돌은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넷째,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식량, 원자재 등 공급망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각국의 경제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거나 핵무기 사용 등으로 확산될 경우 인류 전체가 3차 세계대전이라는 파국적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처럼 심각한 위협에 맞서 각국은 다양한 억제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군사협력, 정보공유, 첨단무기 배치 등을 통해 양면 전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 드론,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신속 대응 능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나토를 중심으로 방위비 증액, 신속 대응군 창설, 군수산업 재정비 등 다양한 대비책을 추진 중입니다. 동시에 사이버 보안과 정보전 대응 역량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일본, 호주 등과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외교적 소통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일 3국은 정기적인 군사훈련과 정보 공유를 통해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나토 사무총장의 발언을 계기로 중국, 러시아 동시전쟁 시나리오와 그에 대한 나토 및 세계 각국의 대응 전략, 그리고 한반도와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국제사회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적 위협입니다. 따라서 각국은 군사력 강화와 동맹협력, 사이버 보안, 외교적 소통 등 다각적인 전략을 통해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만약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한국은 어떤 위협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